안녕하십니까. 실증경매 노하우 38번째 시간 앤소니입니다. 오늘은 파트 C, 권리분석 중 등기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권리분석과 현장 답사는 경매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권리분석은 등기부를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를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유료 사이트에서 권리분석을 대신해 주기도 합니다만 자신이 잘 모르면서 남이 해주는 것에 의존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투자 방법이죠.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경매의 중요한 단계인 권리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권리분석의 시작은 등기부부터입니다.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얼구로 구성되는데요. 표제부는 등기부의 주민등록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소재지나 그 내용 등이 기재됩니다. 여러분들이 경매와 관련해서 하는 행위를 차례대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맨 처음 여러분들은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어떤 거인지를 일단 생각을 하실 테고, 자, 법원에서 공지되는 물건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찾으시게 되겠죠. 그것을 검색이라고 합니다. 검색을 하시면 대법원의 기록이나 아니면 일반 사이트의 기록을 보시면서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건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가격이 적당한지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자료상으로나마 이게 권리를 분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부상의 권리가 모두 소멸되는지, 아니면 인수되어서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지, 또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모두 배당을 받는지 아닌지, 자,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이 권리 분석은 경매의 절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권리 분석한 내용들을 이제 실제 현장을 여러분들이 답사하여서 그 자료상에 나타난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자, 그것을 현장 답사라고 하죠. 자, 권리 분석한 내용이 실제 그대로가 맞는가, 또는 권리 분석상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현장 답사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장 임차인 같은 경우는 외형상 대항력이 있는데 자료상으로서는 대항력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죠. 그러나 위장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현장 답사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행위니까 역시 이 현장 답사는 아주 중요하죠. 자, 그렇게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입찰이라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을 낙찰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소유권을 취득하시고 주택 같은 경우 이제 명도를 하셔서 온전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자, 간략하게 이것이 경매의 전반적인 절차인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권리 분석은 결국 수익성 있는 물건을 여러분들이 찾느냐, 그리고 얼마나 해결을 빨리 하느냐,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절차죠. 매우 중요합니다. 자, 권리 분석은 그 시작은 말소 기준 권리가 뭐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결국은 등기부가 권리 분석의 시작이 되겠죠. 자, 등기부라는 것은 경매 대상인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가 집약된 장부입니다. 그 등기부를 보게 되면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 소유권이 어떻게 거쳐왔는지, 그 소유권을 제한하는 행위, 예를 들어서 가압류, 그리고 금전적인 채권, 건저당이나 전세권 설정된 내용, 자, 이러한 모든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이 등기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자, 이 물건이 깨끗한가 또는 위험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등기부를 판단하여서 첫 번째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 것은 권리 분석의 핵심인 등기부상의 권리가 인수냐 소멸이냐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주택 같은 경우는 이 말소 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대항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거죠. 대항력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그 배당금을 법원에서 받지 못하면 여러분이 부담을 하셔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은 권리분석의 핵심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입니다. 등기부상의 권리가 깨끗해지느냐, 낙찰받고 추가로 부담할 것이 있느냐. 자, 여기서 하나 더 보탠다면, 자, 그리고 그 물건이 수익성이 있느냐. 자, 수익성을 분석하는 거죠. 이런 절차를 거치면 여러분들은 깨끗한 물건, 그리고 돈 되는 물건을 낙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등기부는 과연 그 종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그걸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등기부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지, 건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건물도 역시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주택에 있어서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가 있는데, 자, 그런 주택처럼 일반적인 건물, 그리고 집합 건물처럼 하나의 건물에 많은 독립된 건물이 모여있는 집합 건물의 등기부가 있죠. 자, 토지, 결국 일반 건물, 집합 건물, 이렇게 등기부가 세 개로 나뉘는데, 기본적인 구성은 비슷합니다. 등기부는 자, 이렇게 세 개로 나누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표제부라는 것과 그리고 갑구, 얼구, 자, 이렇게 나뉩니다. 자, 표제부라는 것은 그 부동산의 전반적인 내용이 실려져 있죠. 그러니까 소재지가 어디냐, 지목이 뭐냐, 면적이 얼마냐, 건물 같으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이런 것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 것이 표제부죠. 갑구라는 것은 소유자가 누구냐, 소유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권을 제한하는, 예를 들어서 가압류 또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경매 등기, 이런 것들이 모두 갑구에 올라가죠. 자, 거기에 비해서 얼구는 소유권 이외의 금전채권, 담보물권, 임차권 이런 것들에 모두 기록이 됩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기록, 그 외의 기록은 다 얼구에 기록되는데 주로 저당권이나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것들이 기록되죠. 자, 이것이 전반적인 등기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등기부는 하나의 부동산에는 한 등기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부동산 1등기용지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토지가 한 필지라면, 하나의 필지라면 등기부도 하나가 있겠죠. 건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토지가 필지별로 등기부가 있고 건물은 동별로 등기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집합 건물에 있어서는 하나의 큰 동에 여러 개의 집들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집합 건물의 등기부는 1부동산 1등기용지에 예외가 되는데, 자, 그래서 집합 건물의 등기부를 별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집합 건물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동 전체를 등기부상에 나타내고 또 그 안에 있는 구분된 건물마다 또 따로따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의 등기부는 한 동의 기록, 그리고 각 전유 부분에 대한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분석은 경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절차이고, 권리분석의 시작은 등기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자,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실제 사례를 보시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등기부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하실까요? 이 앞쪽에 있는 경매 내용은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것은 등기부니까 등기부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은 토지 등기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편하게 좀 키우겠습니다. 자, 토지 등기부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죠. 맨 위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표제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얼구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표제부에는 주소, 소재지, 그리고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고요. 이 주소가 바뀌어서 그 아래쪽에 변경된 주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제부 밑에 갑구가 나옵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토지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니까 그 이전에 누군가의 소유였다가 이것이 현재 보시는 전산화된 등기부로 오면서 소유권이 이전된 기록부터 나옵니다. 그 앞에 자, 이러한 내용이 나오죠. 현재의 등기부 이전에 이전 등기부에서는 이 기록이 두 번째 순위번호의 기록이었죠. 자, 그런데 그것이 옮겨지면서 앞에 것은 지워지고 이 내용이 이 등기부에 있어서 1번 순위번호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접수하고 등기 원인이 나오는데, 자, 권리 변동이 있는 날은 접수일로 보셔야 되겠죠. 자, 등기 원인은 매매, 상속, 정려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겠습니다. 소유자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요. 자, 이것이 경매 물건이니까 단순하게 바로 경매가 시작되었다는 기록이 올라왔습니다. 자, 경매가 시작된 날짜, 접수일자가 나와 있고요. 자, 그 뒤쪽에 여러분들이 중요시하는 사건 번호가 나옵니다. 자, 경매 부동산이니까 사건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더 밑쪽에 보겠습니다. 지금 경매가 등기된 내용은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이니까 갑구에 기록된 거죠. 그 다음에 얼구 내용을 보겠습니다. 얼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여기서는 건저당이 설정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채무자와 건저당을 설정한 건저당권자입니다. 자, 이 내용을 역시 보시면 채무자의 이름과 실제 소유자의 이름이 다르죠. 자, 이것은 소유자가 채무자를 위해서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뜻이 되죠. 보통은 소유자와 채무자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 사건은 소유자는 이씨이고 채무자는 황씨로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담보로 제공한 보증을 쓴 거죠. 그러면 토지 등기부 말고 다른 등기부를 좀 볼까요? 건물 등기부를 하나 보겠습니다. 역시 앞쪽의 내용은 생략하고요. 건물 등기부만 보겠습니다. 등기부를 처음 자세히 보시는 거에서 좀 단순한 것들을 제가 골랐습니다. 역시 등기부에 처음은 건물 등기부라는 기록이 있고요. 이것이 표제부부터 나오죠. 건물에 대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언제 접수했다는 날짜가 나오고 소재지, 그러니까 지번이 나오죠. 그리고 건물의 이 내역이 나옵니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몇 층이고 용도가 뭐고 층별로 면적까지 이렇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갑구가 나옵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대한 기록이죠. 건물은 반드시 등기의 시작이 이 보존 등기로부터 시작합니다. 토지는 보존 등기란 것이 없는 것이 원칙인데 건물은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서 등기에 올리는 거죠. 자, 등기를 만들어서 처음 올리는 것이 이 보존 등기입니다. 92년에 이것을 지었거나 또는 그 이전에 지었다가 등기부에 올린 것이 92년이거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소유자의 이름이 나와 있고요. 역시 경매가 시작되었다는 기록이 갑구에 나오고 접수일과 사건 번호가 그 아래쪽에 나옵니다. 자, 사건 번호가 나오고요. 자, 그 밑에는 얼구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얼구는 소유권 이외의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죠. 건저당이 설정되었다가 이것이 나중에 말소된 기록도 나옵니다. 자, 건저당이 설정되었다가 말소된 기록, 그리고 새로운 건저당을 설정한 기록, 이러한 많은 기록들이 자, 여러분에게는 하나하나 다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건물의 등기부는 자,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은 집합 건물에 대한 등기부를 보시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아파트가 경매 대상으로 나왔고요. 자, 그리고 그 등기부를 같이 보실까요? 자, 등기부를 처음부터 보시겠습니다. 역시 집합건물 등기부라는 기록이 나오고요. 표제부부터 시작을 하는데 일반적인 건물과 다시 이것은 한동에 대한 표시부터 표제부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구분 호수에 대한 또 표제부가 따로 나오죠. 보통의 건물이나 토지는 표제부가 한 번만 나오는데 집합건물은
표제부가 2번 나오는 것이죠. 기록이 나옵니다. 한동 전체에 대한 소재 지분. 자, 한동 전체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15층까지 전반적인 기록을 여기다가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전체적인 한동 전체에 대한 대지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대지권이 여기서는 한 필지죠. 만약에 2필지나 3필지가 대지권의 목적이라면 2필지, 3필지가 모두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한동에 대한 기록 밑에는 또 표제부가 나오죠. 표제부가 2분이 나옵니다. 여기는 특정 호수에 대한 표제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층 1004호에 대한 면적, 그리고 그 건물에 따르는 대지권 지분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아래쪽에 이제 갑구부터 시작하는 거죠. 보시다시피 대지권이 나오고요. 갑구가 나옵니다. 자, 갑구는 이 건물의 보존 등기부터 시작하여서 현 소유자에게까지 모든 기록이 있습니다. 처음에 보존 등기할 때는 2사람의 공유로 되어 있다가 이것이 분양받은 사람에게 전부 지분이 이전되고 또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기록이 또 나오고 있죠. 그 아래쪽에 이제 얼구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건저당 등 이런 기록들이 나오는 거죠. 자, 이상과 같이 등기부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등기부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등기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표제부와 갑구, 얼구로 구성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표제부는 부동산의 전반적인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과 같은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제부는 토지 같은 경우 당연히 소재지 번호가 나오겠죠. 지번이 나오겠죠. 그리고 면적이나 토지는 지목이란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대지다, 공장용지다, 잡종지다, 농지다 이런 지목이 기록이 되겠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는 역시 소재지가 기록되겠죠. 그리고 건물도 역시 면적이란 게 있죠. 그 다음에 건물은 구조란 게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지었느냐 아니면 흙담집이냐 뭐 이런 구조가 있겠고요. 또 몇 층이냐 이런 것도 기록이 되겠죠. 토지와 건물은 이렇게 되는데 건물 중에서도 집합 건물은 보통의 건물과는 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집합 건물의 이 표제부는 보통 건물의 표제부와는 좀 다르죠. 아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었는데 등기부는 한 동을 단위로 하나의 용지로 등기 용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집합 건물은 그 안에 여러 수많은 개별 호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동을 표시하는 표제부가 있고요. 또 그 동 안에 각 호수마다 구분되어 또 전유 면적에 대한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집합 건물의 표제부는 한 동에 대한 표시를 하게 되고요. 또 한 동에 대한 대지권도 역시 여기에 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개별 구분된 호수마다 전유 부분에 대한 표시를 하죠. 그리고 전유된 그 건물에 따르는 대지 지분도 역시 표시하게 되죠. 전반적으로 표제부는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실제 사진을 보면서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시간에 등기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셨습니다만 조금 더 아주 복잡하진 않고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의 등기부를 같이 보실까요? 자, 연천군 군남면에 대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권리관계는 일단 생략하고요. 자, 여기에 기록된 등기부만 간단히 볼까요? 자, 이걸 먼저 보시고 본격적인 등기부를 봐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았어. 자, 일단 가등기가 있고요. 물론 그 이전에 누군가의 소유였겠죠. 가등기 이후에 이것이 여러 번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저당이 설정되고 그 다음에 지상권이 또 설정되었네요. 그 이후로 건저당이 2개 더 설정되고 경매가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등기부는 실제 등기부의 이 갑구와 얼구를 모두 합해서 날짜 순서, 권리 순서대로 나열한 거죠.
여러분들이 등기부를 볼 때는 표제부 보고 갑구 보고 얼구를 이렇게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시게 되는데, 갑구의 권리와 얼구의 권리 간에 뒤섞여 있으니까 이것을 한목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등기부만 보면 갑구 얼구의 권리가 서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권리의 순서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유료 사이트는 이렇게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 미리 작업을 해 놓은 거죠. 그럼 실제 등기부를 같이 보실까요? 자, 방금 보셨던 경매 대상 토지의 등기부입니다. 자, 아까 미리 공부를 하셨습니다만 토지 등기부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자, 이것이 소재지와 지목, 면적 이렇게 나옵니다. 자, 표제부 밑에 역시 이 갑구 소유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소유권에 대한 기록에서 이쪽에 순위번호, 물론 1번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연한데, 현재의 전산화된 등기부 이전의 기록에서 이 가등기는 그 앞 기록에서는 네 번째 기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나머지 이 앞에 기록되지 않은 1, 2, 3번은 자, 여기까지 옮겨올 이유가 없으니까 일단 생략하고 4번부터 시작한 거죠. 자, 가등기가 되어 있고 가등기권자가 본등기하여서 소유자가 되었고요. 소유자가 주소를 변경하는 것은 권리에 대한 내용이 아니어서 이것을 1번 내용에 대한 부기등기라고 이렇게 하고, 부기등기는 권리에 대한 내용은 아니죠. 기록에 대해서 변동이 있을 때 하는 것이 부기등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2번으로 하지 않고 1-1번으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소유자가 또 바뀌었다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자, 여러 번 소유권이 바뀌었고 현재의 경매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매 개시 이후에 가압류가 들어온 기록이 있네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얼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얼구는 말씀드렸다시피 소유권 이외의 내용이죠. 건조당에 대한 기록들이 있고, 자, 이러한 기록들이 옛날에 있었던 게 역시 말소됐다라는 그런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도 많은 건저당이나 지상권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여기 좀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건저당이 설정되고 또 다른 건저당이 설정되었는데 이것이 하나의 번호에 됐죠. 자, 건저당 두 개가 하나의 번호가 됐다는 것은 이거는 똑같은 순위의 건저당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접수 번호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권리는 순서가 따로인 것이 아니고 하나의 같은 순서로 되어 있다. 자, 이런 표시인 겁니다. 자, 그 아래쪽에 또 역시 지상권이 설정되었다가 말소시킨 기록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등기부는 이 정도로 보시고요. 다음은 건물 등기부를 같이 보실까요? 자, 건물 등기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택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 경매 사건은 토지는 경매에서 제외되고 건물만 경매 대상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건물 등기부를 보시기 전에 전체적인 것을 쉽게 좀 판단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보시면 좋겠죠.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가 다 있지만 경매 대상은 건물이니까 건물 등기부를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이걸 다 봐야 되는 이유는 법정지상권하고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은 아니지만 최초의 토지 소유자는 박씨로부터 현재까지 계속 박씨로 남아 있고요. 건물의 소유자는 최씨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건물만 경매 대상인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건물 등기부를 같이 볼까요? 자, 건물 등기부입니다. 역시 표제부가 나오고요. 소재지, 건물의 내역, 그리고 용도나 면적까지 구조, 용도, 면적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아래쪽에 갑구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물은 항상 보존 등기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것은 건물을 최초에 건축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도도 건축 연도와 같다고 추정해도 되겠고, 또 그 이전에 지었다가 이때 등기했다고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자, 갑구에는 가압류,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이런 것들이 기록되죠. 건물이 경매가 개시됐다는 기록이 나오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얼구가 나옵니다. 얼구에는 건저당이나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들이 설정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집합건물의 등기부를 또 보실까요? 자, 집합건물의 등기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아파트입니다. 현재 2008년에 경매가 진행 중인 사건인데요.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자, 소유권을 장 씨가 이전받고 그 이후에 건저당을 설정하고 많은 권리들이 설정된 다음에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실제 등기부를 보시겠습니다. 자, 집합건물의 등기부입니다. 소재지가 나오고요. 한 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가 먼저 나오고 그 아래쪽에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가 나옵니다. 전체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아래쪽을 볼까요? 한 동의 대지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여기 쓰는 대지권이 한 필지가 아니고 세 필지로 되어 있네요. 또 하나, 만약에 이 집합건물이 토지 별도 등기가 있어서 이 토지의 등기부 자체를 보시고 싶다면 집합건물에는 토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소유권, 대지권이 지금 지번이나 면적에 대한 기록만 나오고 이 토지 자체에 건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면 그러면 이 토지의 등기부를 여러분들이 별도로 발급받아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쪽에 표제부가 나오죠. 전유 부분에 대한 전유 부분에 대한 특정 호수의 면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03호의 건물 면적, 그리고 103호 건물에 따라가는 대지권의 면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만약에 토지 별도 등기가 있다면 이쪽에 토지 별도 등기가 있다라는 기록이 나오겠죠. 자, 이 사건에는 토지 별도 등기가 없는 걸로 나타납니다. 갑구에는 역시 건물이니까 보존 등기부터 시작해서 자, 이 회사에서 지은 다음에 이렇게 분양했다는 뜻이 되죠. 접수 날짜는 등기한 날짜인데 접수 날짜보다 등기 원인이 훨씬 시일이 앞서는 것은 이때 분양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죠. 2004년 5월에 분양받고 이것이 완공된 다음에 2006년 6월에 등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가압류나 이런 권리들이 많이 기록이 나옵니다. 자, 경매를 이미 한 번 했었다는 기록이 나오고요. 자, 이것이 지워진 걸 보면 아마 취하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현재 경매를 하고 있다는 기록 역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얼구에는 건저당이나 이런 권리들이 나오네요. 자, 이상 등기부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자, 등기부는 그 부동산의 역사입니다. 그 부동산이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내력이 담겨 있죠. 그래서 등기부 내용에서 부동산 간의 부동산상의 내막과 이해관계인 간의 권리관계를 여러분들이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안에 있는 등기부에 나타나는 권리자의 주소를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가셔서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등기부의 갑구와 얼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고 얼구는 소유권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부를 보는 방법은 경매를 하지 않아도 집을 사고 팔 때 꼭 필요한 것이니 유의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등기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겠는데 등기부에 대해서 표제부는 이미 여러분이 배우셨고요. 오늘은 갑구와 얼구를 배우실 겁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요. 얼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여러 가지 권리가 기록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등기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등기부는 표제부와 갑구, 얼구로 구성되어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표제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오늘은 갑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기부가 쭉 연결돼서 표제부 다음에 갑구가 나오고요.
또 갑구 뒤에는 을구가 나오는데 갑구는 소유권에 관계된 사항을 모두 기재하죠. 소유권을 앞전 소유주로부터 이전받았다는 내용이나 건축물 같으면 등기부가 없는 상태에서 새로이 등기부가 만들어져서 보존 등기를 하죠. 자, 이런 내용이 이 갑구에 모두 기재됩니다. 그리고 소유권의 많은 변동에 대한 사항이나 또 소유자의 내용에 대한 기록, 이런 것들이 모두 갑구에 올라가죠. 또 갑구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압류나 가압류가 갑구에 올라가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제가 경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경매가 시작되었다는 기록도 역시 이 갑구에 올라갑니다. 그 외에 또 중요한 것이 가처분이나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 이런 것들이 모두 갑구에 올라갑니다. 경매 물건은 당연히 이렇게 지저분한 여러 가지 권리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경매로 여러분들이 낙찰받은 이후에 이러한 권리들이 모두 없어지느냐 아니면 남아있느냐가 중요하죠. 보통은 압류와 가압류는 당연히 지워집니다. 경매에 대한 기록도 지워지죠. 그러나 가처분이나 가등기는 지워지기도 하고 지워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거 지워지느냐 지워지지 않느냐 이걸 판단하는 것이 권리분석이죠. 만약에 경매가 아닌 일반 부동산에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있으면 반드시 이것을 정리한 다음에 매매가 돼야 되겠죠. 갑구에서 유의하실 내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등기부상의 권리의 순서입니다. 이 권리의 순서라는 것은 다음 시간에 배울 말소나 인수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어떤 권리가 앞에 있고 뒤에 있느냐가 많이 중요합니다. 이 권리 순서는 말소되느냐 아니면 인수냐를 결정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어느 권리가 먼저 금전채권일 경우 먼저 배당을 받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권리의 순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는데 권리의 순서라는 것이 한 구의 것만 비교를 해서 순서를 정한다면 매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구에 있는 권리끼리 순서를 정한다. 예를 들어서 가압류가 앞에 있고 그 뒤에 가등기가 있다면 가압류라는 것은 금전채권이니까 낙찰로 지워지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가등기도 지워지죠. 그런데 갑구에 가등기가 먼저 있고 가압류가 있을 때 이 가등기가 소유권을 청구하기 위한 가등기라면 이것은 지워지지가 않죠.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가압류만 지워지죠. 이 가등기가 살아남느냐 지워지느냐는 이 순서에 달린 거죠. 그리고 을구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을구에 있어서 건저당이 설정되고 그 뒤에 지상권이 설정되었다면 경매로 건저당은 항상 말소가 되니까 그 뒤에 있는 지상권도 말소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상권이 먼저 설정되고 뒤에 건저당이 있다면 건저당은 말소되지만 그 앞에 있는 지상권은 살아남을 때가 있습니다. 역시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구에 있어서는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는 그 권리의 순위번호에 의해서 쉽게 순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갑구도 그렇고요. 을구도 그렇고. 그런데 갑구에 있는 권리와 을구에 있는 권리 간의 순서를 정할 때는 순위번호로 갖고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구에 있는 가압류와 을구에 있는 건저당이 어떤 것이 빠르냐는 순위번호로 결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다른 구에 있는 권리관계는 이것이 언제 접수가 되었느냐, 접수일자로 접수가 빠른 것이 앞선 권리죠. 또 간혹은 접수일자가 동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접수 번호가 빠른 것이 앞선 권리가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등기부의 갑구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실제 사건과 실제 등기부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등기부를 공부하는 날이죠. 그래서 앞쪽에 있는 물건에 대한 내용은 그냥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에 있는 걸린상가가 경매가 나왔고요. 1억 2천짜리가 2008년 현재 4월에
4,300까지 유찰되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자, 가격이 많이 좀 떨어진 쪽인데요. 그것은 토지에 지분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자, 등기부를 보면 실제 등기부를 보시기 전에 이렇게 간추려서 순서를 정해놓은 내용을 먼저 보시면 나중에 본등기를 보실 때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2001년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고요. 자, 전세권을 이게 집합 건물입니다만 전세권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 뒤에 가처분이 있는데 이 가처분이 중요합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해달라는 가처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건물에 대지권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등기상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내용입니다. 자, 건물만 경매 대상이고요. 그 위쪽에 보면 이 건물에 대지권이 없다는 데 대한 기록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하는 것이 등기부니까 같이 등기부를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 쉽게 등기부를 조금 키우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표제부 쪽은 공부를 하셨습니다만 오늘도 간단하게 표제부도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자, 이것은 집합건물의 등기부고요. 집합건물의 등기부는 표제부가 2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동에 대한 표제부가 나오고요. 또 그 아래쪽에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가 나오죠. 아래쪽에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표제부 아래쪽에 한 동 전체에 대한 대지권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대지권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대지권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은 미등기일 수도 있고 아예 대지권이 없을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가 역시 나오고요. 전유 부분에 대한 이 401호 45평방미터에 대한 역시 지분 대지권이 나와야 되는데 역시 그러한 기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아래쪽에 표제부 밑에 이제 갑구가 나옵니다. 갑구에는 자, 건물이니까 맨 위에는 항상 보존 등기가 나오죠. 자, 순위번호, 등기 목적, 소유권 보존, 그리고 접수한 날짜가 있고요. 등기 원인, 그리고 그 권리자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아래쪽에 가압류가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말소된 상태입니다. 자, 그 아래쪽을 볼까요? 자, 계속 갑구입니다. 위에 있었던 가압류를 말소시켰다라는 기록. 그리고 새로운 가압류가 또 있었는데 역시 또 말소시킨 기록. 자, 가압류가 여러 분 설정되고 말소되고 반복했었습니다. 자, 등기부 내용을 보면 뭔가 복잡하게 권리가 엉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결국은 가처분이 들어오고요.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겠다라는 가처분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지권이 없다는 뜻이 되고 결국 건물을 매입하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와 타협을 해야 되겠죠. 그 아래쪽에 계속 갑구에 대한 내용이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요. 최종적으로는 소유권 이전된 것도 나옵니다만 경매가 시작됐다라는 기록도 나옵니다. 이미 한번 경매가 2003년에 진행됐다가 해제를 했었고요. 또 경매가 시작되고 경매도 여러 번 시작을 했습니다. 강제경매, 임의경매. 이것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사연이 많은 건물로 보입니다. 자, 갑구가 아주 길게 계속되는데 현재 경매가 개시되고 있는 사건은 요 마지막 갑구의 마지막 쪽에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세금에 대한 체납 세금에 대한 압류도 기록이 보입니다. 자, 그 아래쪽에는 이제 얼구죠. 소유권 이외의 사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얼구도 역시 처음에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자, 순위번호나 등기 목적 이런 것은 갑구하고 내용이 차례가 똑같습니다. 자, 결국 전세권자가 건물에 전세를 들어왔다가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에 휘말려서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결국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그런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자, 전세권 이후에도 많은 기록들의 변화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죠. 자, 그러면 다른 사건을 또 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는 토지에 대한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자, 잡종지가 6,124평방미터가 경매가 나왔고요. 3억에 감정돼서
2008년 5월 현재 1억 9,500의 경매가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토지는 지목은 잡종지로 되어 있네요. 자, 오늘은 그 토지의 내용, 물건의 내용보다는 등기부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등기부를 보면 자, 소유권을 이전받고 근저당이 여러 개 설정되고 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순위의 근저당권자 조 씨가 이미 경매를 신청했는데 경매 신청 이후에 1번 근저당에 대한 예고 등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번 근저당을 말소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소 기준은 어쨌든 지금 시비가 가려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첫 번째 근저당, 그러니까 예고 등기로 지금 다투고 있는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실제 등기부를 같이 보실까요? 역시 화면을 조금 키우겠습니다. 토지 등기부 역시 표제부부터 나타나죠. 표제부에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이 잡종지로 나타나고요. 또 면적이 평방미터로 나옵니다. 바로 갑구가 나오죠. 자, 소유권에 대한 내용인데, 자, 올려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갑구 당연히 1번부터 되는데, 자, 이 내용이 현재의 등기부 이전에서 옮겨온 거니까, 그래서 전 8번. 그 이전의 등기부에서는 순위번호 8번의 기록이다. 이런 뜻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접수하고 등기원이 그리고 권리자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는 권리자의 등기 당시의 거주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압류나 이런 것들이 기록된 내용이 나오죠. 자, 아래쪽에 세금 압류에 대한 기록도 나오고요. 자, 임의경매. 얼구의 근저당이나 전세권으로 경매를 신청했을 때 임의경매죠. 자, 그리고 사건 번호가 나오고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이름 주소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얼구를 보겠습니다. 자, 근저당이 설정된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도 또 두 번째 근저당, 그리고 세 번째 근저당이 설정됐다가 말소된 내용. 그리고 이 예고등기, 아까 말씀드렸던 예고등기가 나옵니다. 자, 근저당에 대한 예고등기니까 근저당은 얼구에 기록되죠. 얼구 근저당에 대한 예고등기니까 이 예고등기는 얼구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소유권, 갑구에 있는 소유권에 대한 다툼에 의해서 예고등기가 붙는다면 그 예고등기는 갑구에 기록이 되겠죠. 그러면 또 다른 사건을 볼까요? 자, 그 다음 사건은 전라남도 담양의 대지입니다. 자, 대지 1128평이 이 경매가 나왔습니다. 자, 2008년 4월 처음 경매 시작하는데 감정가가 1억여 원 되네요. 그 아래쪽에 내용을 조금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까 이런 앞에 정리된 등기부 내용을 보셨고 그 뒤에 실제 등기부 내용을 보셨는데 실제 등기부 내용을 사실은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등기부만 보면 그 순서를 정하는 게 쉽지가 않죠. 아까 갑구끼리의 등기 권리 순서는 어떻게 정한다? 갑구와 얼구끼리의 권리 순서는 어떻게 정한다고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실제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해본 결과가 여기에 나오는 자료와 같은 순서로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먼저 여기 정리된 내용을 볼까요? 자, 소유권이 이전된 기록, 그리고 두 번째 순서가 가등기입니다. 이것은 담보가등기가 아니고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청구권 가등기여서 결국 선순위니까 인수로 나옵니다. 그 이후에 소유권이 가등기를 그대로 둔 채로 소유권이 두 번 이전되고 그 이후에 가압류가 있었고요. 이 가압류권자 중에 한 사람이 강제경매를 신청했는데 자, 이 내용대로라면 말소기준 권리는 가압류가 되니까 그 앞쪽에 있는 가등기는 지워지지 않고 살아남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실제 등기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토지 등기부고요. 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자주 보셨으니까 이 내용은 잘 아시겠죠. 토지의 표제부,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그리고 면적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갑구 기록이 나옵니다. 자, 소유자가 누구고 언제 취득했고 소유자의 주소가 어디다. 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아래쪽에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가등기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가등기가 2000년 3월 달에 설정되었고 그 가등기 권리자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습니다. 가등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좀 정상적인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자, 어쨌든 가등기는 선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가등기의 날짜가 매우 중요하죠. 2000년 3월 28일. 이것보다 빠른 얼구의 권리는 없습니다. 2000년 3월 8일. 얼구는 아예 기록이, 얼구에 대한 내용이, 권리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아예 얼구는 없는 그런 등기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등기가 가장 앞선 기록이 되고 그 이후에 있는 가압류에 의해서 현재 강제경매가 진행되고 있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그 가등기가 과연 지워지느냐 안 지워지느냐. 현재로서는 안 지워지는 걸로 나타납니다만 그 내용이 판단이 되어야 이 사건은 입찰을 할 수가 있죠. 자, 이상과 같이 등기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앞에서 표제부와 갑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등기부의 얼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얼구는 소유권 이외의 모든 기록을 한 것이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올리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근저당, 집합건물의 전세권, 역시 주택의 임차권 등기, 그리고 지상권도 역시 이 얼구에 올라가고요. 지역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역시 얼구에 올라갑니다. 자, 얼구에 올라가는 이러한 권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혹은 등기부가 깨끗한 물건은 아예 얼구에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죠. 표제부나 갑구는 없는 부동산이 없죠. 모든 등기부에 표제부나 갑구는 있지만 간혹 얼구 자체가 아예 없는 등기부도 있습니다. 얼구에 있어서 주의하실 거는 특별한 게 없겠네요. 근저당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되고 보통 은행에 대출을 받고 근저당을 설정하면 채권 최고액이라는 기록을 합니다. 은행에 1억을 대출을 받으면 보통은 1억 2천이나 1억 3천 정도를 여기다가 설정을 하죠. 그것은 빌리기는 1억을 빌렸지만 이자나 여러 가지 비용을 나중에 고려해서 은행에서 최고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을 미리 등기부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 3천을 채권 최고액으로 기록했다 그래서 실제 은행이 받아가야 될 금액이 1억 3천이라는 뜻은 아니죠. 중간에 일부 갚았을 수도 있고요. 보통은 1억 3천 이하로 되죠. 자, 얼구의 내용은 좀 간단합니다만 실제 등기부를 보고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자료를 보실까요? 전라남도 신안에 임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아주 큰 평수네요. 44,400여 평방미터고요. 감정가는 5,300만 원. 2008년 6월에 현재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의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준보전 산지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준보전 산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아래쪽에 기록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역시 등기부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등기부 위주로 말씀을 드리죠. 자, 2004년도에 현재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이후에 지상권과 근저당이 같은 날 접수됐습니다. 최모 씨가 지상권과 근저당을 같이 설정을 했는데 보통은 지상권과 근저당을 같이 설정할 때는 지상권이 근저당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쓰입니다. 그리고 근저당을 앞에 하고 지상권을 뒤쪽에 같은 날짜에 접수를 하더라도 순서는 보통은 근저당이 먼저고 그 다음에 지상권을 하는데 여기는 지상권을 먼저 설정을 했네요. 자, 그리고 그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자, 외형상 말소 기준 권리가 여기서는 근저당이니까 같은 날이지만 순서가 빠른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지상권이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지상권이 아니니까 실제 이 지상권이 소멸되고 안 되고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와 협의를 하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상권을 말소시켜주지 않는다면 이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면 결국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는데 곤란을 겪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거나 실제 등기부를 같이 보실까요? 자, 토지 등기부고요. 위에 표제부가 나타납니다. 소재지, 지목, 면적이 나오고요. 자, 갑구의 소유자, 그리고 소유자가 주소가 바뀐 기록. 자, 이게 소유자에 대한 기록. 그리고 그 밑에 1-1이라는 것은 부기등기라 그러죠. 거기에 비해서 이것을 주등기라 그럽니다. 부기등기는 권리의 변동이 아니고 앞에 있는 주등기상의 내용에 변동이 있어서 부기등기를 하는 거죠. 즉 주소가 소유자의 주소가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기록입니다. 권리상의 변동은 아니죠. 그 아래쪽에 이제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소유권이 또 이전되고요. 경매가 결국 들어왔는데 얼구를 보면 지상권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니까 얼구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건저당도 얼구에 기록이 되죠. 두 개의 권리가 1번, 2번 이렇게 차례대로 됐으니까 당연히 순위번호가 빠른 지상권이 먼저 걸립니다. 그리고 실제 날짜는 같은 날 접수가 되었는데 그 접수 번호가 아래쪽에 427번, 428번 나란히 설정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상권은 건저당을 보호하기 위한, 채권 회수를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지상권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건을 볼까요? 자, 평택에 걸린 주택이 경매가 나왔습니다. 규모가 좀 큰데요. 자, 잘 보시죠. 걸린 상가가 경매가 나왔습니다. 토지 건물 2005년도에 10억에 감정이 됐었고요. 2005년 10월 달에 5억여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쪽에 등기부를 좀 보실까요? 건물 등기부를 보시면, 자, 여러분 잘 보시죠. 2004년 5월 18일 날 윤 씨가 보존 등기를 했습니다. 같은 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었습니다. 또 역시 같은 날 건저당이 있었고요. 또 역시 같은 날 건저당이 또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포함해서 2004년 5월 18일 날 4개의 권리가 같은 날 올라갔죠. 자, 여기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당연히 1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의 가등기, 건저당이 과연 여기 나타난 기록대로라면 이것은 권리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이 가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는 건저당이 되겠죠. 말소 기준 권리인 건저당보다 앞서 있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다면 이것은 인수가 되죠. 그래서 이 물건은 가등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낙찰받으면 안 되는 물건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 가등기가 과연 건저당보다 빠르냐? 이게 중요하죠. 만약에 같은 날짜니까 건저당보다 뒤에 있는 가등기라면 이 가등기는 말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등기부를 같이 보실까요? 자, 등기부상에 지금 다툼이 있는, 꼭 밝혀야 될 내용이 건저당과 가등기가 어느 것이 빠르냐입니다. 자, 다른 것은 생략하고요. 두 개의 권리에 대해서만 보시죠. 자, 가등기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등기가 2004년 5월 18일 날 소유권 보존한 날 같이 설정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같은 날일 때 아까 제가 칠판에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권리가 다른 구에 있을 때, 지금 여기는 갑구죠. 건저당은 얼구에 있습니다. 얼구에 있는 권리와 갑구에 있는 권리가 어느 것이 빠르냐를 비교할 때는 접수 날짜를 보라 그랬고요. 근데 이 접수 날짜가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접수 번호를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기억을 해 두시죠. 가등기는 15615번입니다. 보존 등기는 그보다 앞선 15613번입니다. 자, 여기는 5번입니다. 자, 그러면 건저당은 과연 몇 번일까요? 역시 같은 날 5월 18일 날 접수되었고 여기는 4번입니다. 가등기는 갑구에 있는 가등기는 15615번이었습니다. 자, 건저당은 4번이죠. 같은 날짜하고
동시에 접수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순서는 근저당이 빠르고 가등기가 늦죠. 그러면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니까 가등기는 낙찰 이후에 이것은 말소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가등기가 앞선다면 이 가등기는 인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갑구와 을구의 서로 다른 구에 있는 권리를 비교할 때는 접수한 날짜를 보시고 이 앞에 있는 순위 번호는 상관없습니다. 뒤에 있는 접수 날짜 그리고 접수 날짜가 같을 때는 분명히 접수 번호가 다를 테니까 그 접수 번호로 순서를 정하시면 됩니다. 자, 등기부에 대한 내용을 오랫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등기부에 대해서 모르는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자택에서 등기부를 떼시고자 할 때는 대부분의 인터넷 등기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등기부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고 또 여기에 등기 정보로 들어가셔서 부동산 등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또 따로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등기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린 내용도 결국 이쪽에서 제가 간추려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제부든 갑구든 을구든 등기부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이 안에서 한 번 더 거치시면 좋겠죠. 이상 사례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등기부에 대해서 배우셨는데요. 그중에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등기부에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데 그 순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순위에 따라서 등기부에 있는 권리가 낙찰된 이후에 살아남느냐 소멸되느냐를 정하는 거고요. 또 등기 그 순서에 따라서 배당의 순서가 달라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구, 예를 들어서 갑구면 갑구 내에서 권리 간의 순위는 그 순위 번호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갑구에 있는 권리와 을구에 있는 권리 간의 순위는 접수 번호와 접수 일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셨습니다.